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요거 키포인트는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목이 큰 제목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요렇게 해놨죠. 그죠? 그럼 이 자유낙하 운동이든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든지 뭐를 받는다? 중력을 받는다. 즉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구상에는 존재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운동을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력을 받는 받는 물체 운동 첫 번째 자유낙하. 자, 자유낙하는요,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죠? 자, 뭐 하는 거냐면 건물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공 같은 걸 손에 쥐고 있다가 이 손에 있던 공을 뭐 하는 거야? 던지면서 놓는 겁니까? 그냥 놓는 겁니까? 그냥 놓으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는 운동을 뭐라고?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그럼 이 공이 떨어지게 만든 힘이 누구더라? 중력인 거죠.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얘가 뭐 하는 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나중에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뭐한다? 무시, 뭐도 무시,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이상적인 형태 우리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모든 전제 조건은 이게 붙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면 나중 문제 풀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더라. 그럼 이 녀석의 운동 상태를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운동 방향 볼게요. 자, 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 요렇게 떨어지죠. 즉, 지표면에 뭐 하는 거?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이 수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연직으로라는 얘기를 쓴다. 연직 방향 쓴다 그랬죠? 연직 방향으로 뭐? 떨어지니까 운동 모양은 직선 운동이죠. 직선,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직선. 그 다음에 속도를 보면 자, 출발할 땐 속도는 뭐였어? 0이었죠. 그죠? 그런데 도착할 때 0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속도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을 시간에 따라 한번 측정해 봤더니 뭐 하는 거? 일정하게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운동 방향에 의해서는 뭐 하는 거? 직선 운동이라는 게 하나 나와야겠네요.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속도가 뭐 한대요? 일정하지 않대요. 증가한대요. 지난번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뭐하대? 일정하대. 그래서 앞에 뭐하는 거? 등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뭐하는 거? 직선 운동을 한다가 되겠죠.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 자, 그럼 요 이유 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냐? 자, 선생님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일단 누구 때문이다?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왜?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당기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 녀석이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질량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힘이 계속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 운동 방향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력의 개념으로 얘는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그럼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즉 가속도 값이 뭐하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 값이 뭐하더라? 같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아내서 가속도를 찾아냈는데요. 그 가속도를 그래서 뭐 G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가속도 기호는 뭘 썼었죠? A 썼었죠. acceleration에서. 그런데 중력에 의한 가속도, gravity에서 뭐 G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G 쓰면 중력 가속도구나. 특별하니까 가속도 중에 이름을 달리 붙여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가속도는 자 지난번에 배웠던 중력 가속도든 가속도든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 가속도 개념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럼 시간당 대신에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을 써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뭐가 1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면 2m/s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1초 동안에 얼마를 간다? 2m를 간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니까 2m/s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 식을 다시 틀어서 2m/s에 다시 세크 볼게요. 그럼 1초 동안에 얘는 속도가 얼마씩 2m/s씩 뭐한다? 변한다가 되겠죠. 이래서 밑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시간당 혹은 단위 시간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그걸 규정해 놓은 거죠. 요거 당, 즉 요만큼일 때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게 가속도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낙하가 되겠죠. 그죠? 자, 갑자기 종이 울려서 잠깐 끊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 했다고?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값이라는 얘기죠. 알아냈더니 얼마더라? 9.8m/s 제곱.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별 말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해진 상수값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요 개념까지 이해를 되셨으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묻느냐, 즉 응용된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학습지 3페이지에 여러분 그 그래프가 있죠.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 실어놨는데 일단 그걸 보면서 요걸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학습지 교재 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고 표를 완성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1초일 때 이물체의 속도, 속력, 그 다음에 2초, 3초일 때 이물체의 속력을 읽으실 수 있죠. 그죠? 요 그래프는 읽으실 수 있으니까. 자, 1초일 때 이물체의 속력 얼마입니까? 9.8 됐죠? 단위는 앞에 미리 빼서 놨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 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요렇게 표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제목 줄에다가 여기 단위를 쓰면 뒤에 건 생략해도 요거와 같은 걸 쓴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프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제목 라인에 X축, Y축 제목 쓰는 데다가 단위를 써놓으면 거기 그래프에 눈금에 따로 안 쓰는 그거거든, 습관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럼 1초일 땐 9.8m/s였고요. 2초일 때는 얼마? 19.6. 자, 3초일 때는 얼마? 29.4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뭐가 숫자가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 t초일 때, 즉 얘는 주어진 값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졌을 거고 얘는 t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일 때 그럼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9.8에 얘 2배 된 거죠. 얘는 9.8에 몇 배? 3배 된 거죠. 즉 시간이 증가할수록 9.8에 몇 배? 그 시간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얼마? 9.8t 이렇게 되는 거죠. 9.8t. 그런데 요걸 좀 더 일반화 시키려고 하면 9.8 어디 아까 많이 봤던 숫자죠. 뭐 하는 거? 중력 가속도. 가속도. 그래서 vt, t초일 때 속도는 gt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 무슨 말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다 다시 한번 설명을 쓸게요. 선생님 여기 지우고요. 자, 가속도가 있었죠. 그죠? 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었거든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 단위가 뭐? 미터/세크 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속도를 안단 말이에요. 가속도를 알아. 그런데 나중에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누구에다가? 가속도에다가 뭘 곱하면 돼? 시간을 곱해주면 되네?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러면 t초일 때 속도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g가 뭐? 중력 가속도죠. 우린 지금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는 누구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그때 뭐? t는 시간이거든요. t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혹은 속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을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공식으로 보여줬는데 실제 단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뭘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가속도가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를 다시 뜯어서 번분수를 쓸게요. 이 세크죠? 미터/세크죠? 뒤에 시간이 오죠. 여기에. 시간이 오게 되면 시간의 단위 뭐? 세크죠. 그러면 이렇게 지우잖아요. 남는 건 누가 남아? 미터/세크가 남죠. 지금 누구의 단위가 남아? 속력, 속도의 단위가 남죠.
따라서 얘는 뭐 하는 거다?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네? 속도가 나오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따라서 VT는 GT, 요 식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즉, 뭐 하는 거? 가속도가 주어져 있다면 나중에 물체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하면 그 가속도에다 뭘 곱하면 된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중력 가속도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뭐? G, 중력 가속도 값을 쓴 거죠. 그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 아까 안 보였던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표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래프도 과학에선 상당히 잘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 하자?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료 해석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란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선 함수니까 요거 1차 함수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1차 함수의 기울기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뭐 하는 거? x의 변화량분의 x축 변화량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뭐? y축의 변화량. 그죠? 맞죠? 그러면 x축은 지금 현재 뭘 썼는데? 시간이네요.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y축이 뭔데? 속력의 변화량이네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이거 어디 많이 보던 거죠? 얘 누구 공식입니까? 가속도죠. 가속도네. 가속도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시간분의 속력이 돼버리네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다? 가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보고 있으니까 얘가 뭐다? 중력 가속도가 되겠구나. 약간 눈치를 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쓸게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방금 설명했죠.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뭐? 시간분의 속력이더라. 그런데 얘가 실제로 계산해 놓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 시간분의 요거 시간분의요. 속력 변화량 실제 숫자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즉 1분의 9.8이잖아요. 그죠? 1초에 9.8m/s. 그럼 얼마? 9.8m/s 제곱. 요거 계산되죠. 그런데 요 값은 아까 얘기했죠. 뭐 중력 가속도 값이라면서요.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뭘 얘기한다? 가속도를 의미하고 지금 우리는 중력에 의한 운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누구다? 중력 가속도 값이 나오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 값 계산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아랫부분에 넓이가 갑자기 나오죠. 아랫부분에 넓이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이제 색칠을 하고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자, 파란색으로 칠해볼까? 여기 있죠. 요거 볼게요. 요 삼각형 있죠. 요렇게. 요 삼각형. 좀 더 칠하긴 했는데 요 삼각형이죠. 그래프 아래 면적 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뭐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산수시간 같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가로 값이 뭐? 시간이네. 그 다음 세로 값이 뭐예요? 속력이네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자, 뭐 하는 거? 그냥 단위를 써볼게요. 시간의 단위는 초. 그 다음에 속력은 뭐? m/s. 그럼 얘하고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건 2분의 1의 숫자 앞에 있는 것들 계산되고 뭐? 단위는 블라블라블라 뭐? 미터가 되겠죠. 그럼 미터라고 하는 건 길이나 거리죠.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물체가 뭐한 거리야?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자유낙하, 즉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니까 얘가 물체가 뭐한 거? 낙하한 거리라 뭐하다?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뭐 하는 거냐면 일반화해보자는 얘기죠. 즉 공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미 다 써드렸지만 자, 일단 이동한 거리를 뭐로? S라고 하기 때문에요. 자, S는 삼각형이니까 얼마? 2분의 1에다가 시간 T 곱하기 Y축이 뭐라고? 가로, 세로 여기 썼었죠, 쌤. 요식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X축, 즉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 값이 뭐야? 속력이거든요. 속력은 뭐라고? 우리가 V라고 쓴다며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t초일 때 속력이니까 vt 그냥 자세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앞에 식을 하나 더 배웠거든요. vt는 중력에서 뭐라고 쓸 수 있다며? gt라면서요. 앞에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시간일 때, 시간 t일 때 그때 속력은 중력 가속도에다 뭐 곱한 t를 곱한 거 gt 값이더라. 그럼 요거를 여기다 뭐 한 거야?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s는 2분의 1에다가 t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gt 들어왔죠? 요거 대신 대입한 겁니다. 요거 대입했죠. 그럼 얼마? 2분의 1에 gt의 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의 gt의 제곱. 됐죠? 그러면 식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vt는 gt.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뭐? 2분의 1 gt 제곱. 됐죠? 요 식이 나오는 걸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워낙 학습량이 많을 텐데 무조건 외우면 나중에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좀 더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정들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마치고 나면 선생님 웬만하면 복습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차분히 식을 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거리를 S라고 했는데, 자, 뭐, 요렇게 칠해보니까 뭐더라? 삼각형이더라. 즉,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뭐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력, 즉, 이 y축값, 그러니까 세로값이 속력이니까 그대로 쓴 겁니다. 가로측은 시간값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특정 VT일 때, 즉 가속도 운동일 때, T초일 때 속력은 가속도 값에다가 시간 곱한 거. 우리는 지금 중력에 의한 운동을 보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G라고 쓴 거고요. 일반적인 운동은 AT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리 가시면요. 그냥 우리는 중력에 의한 운동이니까 뭐 하는 거냐면 GT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 식에다 뭐 한 거야? 대입한 겁니다. 그럼 S는 2분의 1 그대로 내려오고요. 시간 T 그대로 오고요. 속력 VT 대신에 GT 온 거죠. 그럼 2분의 1의 GT 제곱이 나오더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밑에 풀으려고 했네요. 물체가 5초 동안 낙하한 거리. 자, 그럼 이동거리 S는 2분의 1의 GT의 제곱식에다가 대입할 건데 2분의 1 그대로 오고요. G는 얼만데? 9.8m/s 제곱. 선생님이 얘기했죠. 별 말 없으면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시간 누구? 5초의 전체 뭐 하는 거야? 제곱이죠. 여기 t 제곱이니까. 단위도 제곱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계산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요. 그냥 풀어쓸게요. 2분의 1에 9.8m/s의 제곱 곱하기 25의 세크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 세크 제곱 있죠? 여기 세크 제곱 있죠? 뭐 하는 거야? 지워지죠. 그럼 남는 단위는 누구만 남아? 미터만 남죠? 따라서 이동거리 제대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막 많이 풀어야 될 때는 검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나왔으면 자기가 제대로 계산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앞에 숫자들의 계산이 실수하지 않았다면요. 이 식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9.8 하면 곱하기 25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요. 얼마? 122.5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뭐? 미터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였죠. 넘어가겠습니다. 평면가 및 Q&A 볼게요.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으니까 2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네요. 그럼 기울기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가속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아래 있죠. 요거 면적이 뭐다? 뭐와 같다? 이동거리와 같다는 거 요거 떠올리셔야겠네요. 오늘 배운 거니까요. 자, 그럼 기억.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기울기 값이 지금 뭐 하는 거야? 1차 함수니까 같죠. 즉,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y = ax 요렇게 되잖아요. 뭐 뒤에 상수 뭐 b 와서 붙기도 하는데 이 x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럼 요 상수는 변하는 값입니까? 일정 값이면 일정 값이죠. 즉,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일정하죠. 우리가 가속도 일정함 앞에 뭐? 등자 붙였죠. 그럼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죠? 그죠?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g이다. 지금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 값은 누구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g 맞죠? g 맞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맞다 틀리다? 아니죠. 자, 뭐 하는 거? 중력은 물체가 있으면 일정하게 작용한다면서 얘 틀렸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뭐가 반드시 붙어야 돼? 자, 중력 가속도가 g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요 문제가 성립하려면 공기 저항 생각한다 안 한다? 공기 저항과 마찰은 뭐 한다? 무시한다라가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뒤에 괄호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붙어 있다는 거 문제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시켜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 되어 있죠. 즉 포토다이머 아까 설명드렸죠. 즉 같은 시간마다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얘가 사진을 찍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비교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가가 진공인지 나가 진공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겠죠. 왜? 지난번에 관성 관련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선생님이. 자, 가가 뭔데? 얘가 공기 중이죠. 나가 뭐지? 진공이죠. 가가 공기, 나가 진공이죠. 그죠? 자, 그럼 왜 두 개가 동일하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다르냐라고 설명하면 자, 가는 공기, 즉 뭐를 받아서? 공기 저항 때문이죠. 저항 때문이죠. 근데 진공 상태는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가와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쉽죠. 뭐 무거운 건 중력이 뭐 하는 거야? 커서 즉 세게 작용해서 얘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건 뭐 하는 거야? 중력이 작게 작용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중력 가속도가 이 물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즉 뭐로 착각하기 쉽냐면 여러분이 중력하고 중력 가속도를 혼돈해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력이라고 하는 건 힘의 크기죠. 힘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아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의해서 비례하는 건 맞죠.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 만율력식 알려줬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중력 크다는 거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빨리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는 이 녀석의 뭐를 생각해야 돼? 속력, 속도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속력이 변하는 건 누군데? 중력 가속도 값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력 가속도는 선생님 얼마라고 했습니까? 9.8m/s 제곱이라고 아예 상수처럼 픽스된 값이라고 설명드렸죠. 즉, 요 쇠구슬에도 이 깃털에도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뭐 하는 거? 동일하게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가 뭐 하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얘가 뭘 받아서다? 공기 저항을 이 깃털이 많이 받기 때문에 천천히 즉 위로 부양시키는 거죠. 공기 저항이.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그 공기 저항이 없이 실제 중력만으로 떨어지게 하면 얘가 뭐 한다? 이렇게 같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죠? 이렇게 같게 떨어진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전에 골라라. 기억.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 쇠구슬의 속력 일정합니까? 아니죠. 증가합니다. 그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맞다 틀리다. 맞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결정한다 그랬죠. 두 개 질량이 같다면 같죠. 위에서 동일한 걸 썼다 그랬으니까요. 디귿.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으로 도달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처리하셔야겠네요. 자, 4번에서 5번은 세트 문제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질량의 m이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거든요. 그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걸 나타냈을 때, 즉 포토다이머로 찍었다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단 중력 가속도는 g고 공기 저항은 없는 걸로 한다. 이게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자, 작용하는 힘이 뭔데? 중력이죠. 중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질량. 질량이 크면 중력 커진다 그랬는데 얘 변할 일 없죠. 그럼 일정한 거 맞겠네요. 니은. 쇠구슬의 속도는 일정하다. 아니죠.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방향은 안 바뀌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방향 안 바뀝니다. 당연히 뭐 속력, 속도는 바뀝니다. 증가하죠. 그죠? 증가로 고치셔야겠네요. 디귿. 쇠구슬이 질량이 2분의 1m인, 즉 절반인 쇠구슬을 자연낙하시키면 가속도는 2분의 1g, 즉 중력 가속도도 절반이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뭐든지 간에 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9,008m/s제곱, 즉 뭐로? g로 동일해줘야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3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중력 가속도 값 좋네요. 자, 그럼 식 뭐 떠올려야 돼? VT는 뭐? GT. 맞죠? T초일 때 속력은 가속도, 즉 우린 자유낙하니까 자 중력 가속도 쓸 거고요. T 시간 쓸 거거든요. 그럼 9.8m/s 제곱에 곱하기 시간 얼마야? 몇 초? 3초 되겠죠. 그러면 얼마? 29.4 나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단위는 요 세크 하나가 얘 때문에 뭐 하는가 지워지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